은밀했던 일본 수군의 움직임. 많은 자료에서는 이때 일본군이 어란포에서 아침 6시경에 출발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조류가 일본 수군에게 유리한 시간대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당시 일본 수군으로서는 조류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다. 출발지인 어란포 일대는 조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 당시 일본 수군은 조류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조선 망군의 관측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조류의 세기가 가장 센 새벽 4시경만 피해 곧바로 어둠을 이용해서 울돌목으로 향했을 것이다. 일본 수군은 곧잘 야간에 이동을 했고 야간에 전투를 벌이곤 했다.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던 칠천량 해전도 그러했고 나중에 노량해전도 그러했다. 일단 최후의 일전을 각오한 상황에서 조류를 이용하겠다고 밝은 아침에 이동할 일본 수군이 아니었다. 일본 수군 대장들도 싸움에는 이제 이력이 났다. 호락호락한 바보들이 아니었다. 어둠을 이용해서 이동했으니 망군도 제대로 관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연기나 횃불을 올리는 봉화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급하게 망군들을 배치한 까닭에 훈련이 덜 되어 임무를 소홀히 했거나 졸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절한 위치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침에 망군이 허겁지겁 이순신에게 보고할 때는 이미 울돌목을 통과하고 난 뒤였다. 선두대장 구르시마 미치우사. 이번 명량해전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들은 하나같이 이순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자들이다. 도도 다카도라는 옥포해전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패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어떤 기회에 안가품을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이순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다. 이순신이 다시 남해에 등장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왔었다. 이순신에게 복수를 하고 서해를 돌아 한강으로 올라가려 한 것이다. 특히 맨 앞에 선 구르시마 미치우사는 자신의 이복형인 구르시마 미치유키가 1592년 6월 5일에 일어난 당항포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죽었다. 미치우사 자신도 참전을 했었는데 이 해전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한다. 구르시마 미치우사는 해적 출신으로 아주 용맹하며 꾀가 많은 장수라고 알려져 있다. 형과 오른쪽 눈을 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이를 갈며 먼저 들어온 것이다. 이순신, 이놈! 일본 함대의 종류. 일본 참모본부에서 발간한 일본 전사 조선역 본편이나 고산 공실록에 따르면 이때 들어온 일본 전선은 대형 전선인 안택선, 즉 아다케가 아니고 모두 중형의 세키부네였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명량해협이 좁고 수심이 얕아서 대형의 아다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나의 분석으로는 틀린 논리이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그동안에 익숙해 있었던 전투 대형이라든지 지휘계통을 무너뜨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울돌목의 목이 비록 좁다고 하지만 아다케와 비슷한 크기인 조선의 판옥선도 유유히 통과하지 않았는가. 울돌목을 통과한 일본 전선은 지휘선인 아다케를 비롯해서 주력 전선인 세키부네 그리고 작은 협선인 고바야까지 모두 동원된 정상적인 대규모 함대라 추정된다. 기습당하면 진다. 망군의 최초 보고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이순신이 급히 서둘렀지만 이미 적의 진입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만큼 일본 수군의 행동은 신속했다. 정말 이순신은 감쪽같이 기습을 당했다. 기습은 경이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많은 전사의 예를 보면 기습을 하는 측이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한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적보다 턱없이 열세한 상황에서 기습을 받게 되면 전멸까지 갈 수 있다. 이순신의 경우 불과 12척밖에 없는 상황에서 130여 척의 기습을 받아서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생각도 못할 일이다.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불의의 기습을 당했지만 그 후에 놀라운 조치들이 그의 위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강한 자가 정말 강한 자이다. 리더는 위기 시에 평가되는 것이다. 오늘날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의 좁은 출구에서 적을 틀어막으려 했던 최초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사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다.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순신, 홀로 나가다. 이순신은 기함을 수습하여 급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나가기 전에 장수들을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말했다. 여러 장수를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말하고. 약속이 무엇이었겠는가?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순신은 늘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모두가 꺼리는 장소에 부하보다 앞서 나갔었다. 이순신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지휘를 한답시고 뒤에서 관망하지 않고 언제나 전면에 나섰다. 지금도 그렇다. 기습을 당한 급박한 상황에서 정신을 잃고 우물쭈물할 이순신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런데 잠시 후 둘러보니 이순신의 기함만 저 앞으로 돌출되어 나가 있다. 조선의 장수들은 압도적인 일본 전선의 숫자에 눌려 도무지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난중일기에 정확하게 기록된 이 장면을 유심히 보면 당시에 이순신이 확실하게 기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기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틀림없이 울돌목에 조선 전선을 일자진으로 배치하고 적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적들이 애워쌀 조건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순신의 기함도 앞으로 나갈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일자진을 형성했다면 기함은 지휘에 용이한 그 중앙에 위치하면 되지 유독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따져보면 일본 수군이 기습적으로 울돌목을 통과하여 이순신의 전선 바로 앞까지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은 너무 급한 나머지 직접 기함을 지휘하여 먼저 앞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거의 1시간을 혼자 싸웠다.